근육이 줄고 근력이 없으면 이제 운동 안 해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어서입니다. 재료가 없어.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근육은 사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하고 80세가 되면 최대 근육량을 이뤘던 30대의 40% 수준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저분자 단백질은 단백질 분자가 미리 잘게 쪼개져 있어서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도 높인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이 소화 흡수율을 높인 것이 바로 저분자 단백질이군요. 네, 근데 왜 유독 단백질을 그 섭취를 얘기할 때 잘게 쪼개는 과정을 더 강조할까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분자가 비교적 큰 영양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영양소인데다가 노년층의 경우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자, 노년층들의 경우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 효소라든가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돼 있죠. 거기다가 단백질을 뒤섞고 운반해주는 역할이 바로 미장의 운동인데 이것도 근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약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어렵사리 단백질을 섭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로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는 양적으로도 더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질적으로도 소화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단백질을 미리 잘게 쪼갠 저분자 단백질의 경우는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더 부담이 없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쩐지 이게 고기를 먹는다면 온종일 이게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이게 설사도 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분자 단백질은 소화가 편하더라고요.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분자 단백질이 소화와 흡수에 이제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단백질과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하게 한 뒤에 소화 흡수 속도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저분자 단백질의 소화율과 혈중 아미노산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를 미뤄보면 분자가 작을수록 소화 흡수가 더욱 빨리 이루어지고 그만큼 근육 합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를 좀 시켜봤더니 일반 단백질보다 섭취 후에 40분까지 혈중 아미노산 수치가 상승해서 더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도 있었습니다.